142페이지 취소할 차례죠. 자, 설 기간 동안에 뭐 복습은 안 하셨을 테고 제가 뭐 신신당부했지만 당부한다 해서 공부하실 분들이 아니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민법 총칙을 하고 있고요.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걸 쭉 보고 있었어요.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리고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런 거 했죠.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고 대리 행위가 있을 것, 없으면 무권 대리, 그랬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라 그랬고, 그 중에 무효와 관련해서 이제 설전의 마지막으로 했죠. 무효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되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조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중에서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거래행위, 그 다음에 무효가 되었을 때 효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데 예외가 두 덩어리가 있다. 불법은 인급여하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반환 범위는 거스름 또는 더 거슬러 받는 걸 예를 들면서 원칙과 예외. 이런 거 말씀드렸죠? 네, 그랬어요. 거기까지 했고 이제 취소를 봅니다. 취소도 무효하고 마찬가지로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되었으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무효여야 되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일단 유효로 해놓고요. 취소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란 일단 유효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요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취소예요. 자, 이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사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하단 말이죠.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하니까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걸 취소 사유라 그랬습니다. 취소 사유. 이 취소 사유는 계약을 할 당시에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제한능력자의 행위,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 착오가 있었던 경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그 중에 착오하고 사기 강박은 우리 이미 했죠. 딱 이런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고, 저처럼 기차를 놓쳤다고, 뭐 이런 대도 않는 핑계를 대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딱 이걸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계약 당시에,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 당시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딱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재착, 사각.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취소 못해요. 취소권자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과 그리 계약을 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취소. 안 되죠? 소가 취소. 안 된다 그랬어요. 개나 소나 취소 못한다 그랬어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는데, 첫째, 제한능력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해요. 그럼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부모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 착오로 인하여 계약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 부모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그 대리인. 그리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 그럼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착오한 자. 그런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죽었네? 그럼 상속이 되겠죠. 갑의 지위가 상속이 돼요. 상속인을 뭐라고 불러요? 포괄 승계인. 아하, 취소권자의 승계인도 할 수 있구나. 상속인도. 상속인이 취소권을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사람들입니다. 제착사강 대승.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출지문에 어떤 지문이 있냐면 취소권자의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상대방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 상대방은 안 돼요. 제착사강 대승이라고 외워야지 대승상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서 지문을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의 승계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취소권자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착사강 대승상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대승까지.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네 번째. 이건 쉬워요. 갑이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말, 의사표시를 을에게 해야 되죠. 이게 취소의 상대방이에요.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 직접 상대방이에요. 당연히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을한테 가서 취소한다고 해야지 지나가는 병한테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병이 또라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를 하러 갔더니 죽었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 상속인에게 해야죠. 상속인을 뭐라 부르죠? 포괄승계인. 그래서 취소는 이렇게 직접 상대방하고 그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암기예요. 다섯 번째, 갑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생겼을 때 이 취소권,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에요. 취소할 의무 따위는 없어요. 권리예요, 권리. 따라서 이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취소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한다 그랬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권리이면서 일방적인 거. 권리이면서 일방적인 거.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권? 형성권. 이 외우는 거예요. 용어를. 권리이면서 일방적인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 만나서 말로 취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전화할 수 있을까? 있지. 문자? 됩니다. 좀 확실하게 하려고 내용 증명? 돼요. 즉 취소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걸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분류식.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취소를 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분류식 행위. 자, 네 번째. 갑이 을에게 만나가지고 명확하게 취소하겠다. 되지요? 명시죠. 반면에 갑이 예를 들어서 을과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넘겨줬어. 그리고 나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 을에게 쫓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놈아. 물건 돌려달라 그러겠죠. 그런데 성격이 급한 갑은 을한테 쫓아가서 다이렉트로 물건 내놔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갑이 을을 찾아가서 물건 돌려달라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계약을 취소한다는 게 들어있죠? 묵시적. 묵시적.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취소를 했어. 효과. 아주 중요합니다. 무효가 되는데 계약이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20일 날 취소를 했어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언제부터? 20일부터가 아니라 10일부터.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뻑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가 됐어요. 우리 설전에 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직 준 게 없어. 이행하기 전이야.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취소하기 전에 이미 이행을 했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자,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 걸 모르고 받은 경우하고 알고 받은 경우 반환 범위가 다르다. 모르고 받았다 선의, 쓰고 남은 것만. 알고 받았다. 받은 거 더하기 이자 더하기 손해까지.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어떤 예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건을 팔아먹은 경우, 나중에 부모가 취소했을 때 미성년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야 돼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표정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설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 남자들 군대 가면 그렇죠? 사회에 있을 때 안 그랬는데? 군대 가서 바보가 됐다고 맨날 그래요. 맨날 훈련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근데 이 공부를 해도 그래. 내가 바보가 됐나?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건 정상이에요. 기억 안 납니다. 자꾸 반복해서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 모신 분들도 계셔. 뭔 개소리인지 하시겠죠 지금? 저게 뭔 소리래 그러시겠지? 괜찮아. 듣다 보면 붙어. 이 시험이 아주 교묘해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붙어요. 전혀 몰라도. 3년 전인가 여기 학원은 등록하셨는데 한 번도 학원 안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영업을 한대요. 하루 종일 차를 다 갖고 다니면서 영업을 한대. 학원은 끊었는데 들을 시간이 없어서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계속 인강을 들었대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뻥치는 줄 알았더니 책을 보여줘. 하얘. 강의만 들은 거야. 고득점으로 붙었어요. 자기는 하루에 많을 때는 10몇 시간을 들었대요. 강의를. 그러니까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 없을 만큼 들었대. 제가 보니까 한 30-40번 들은 것 같아. 예. 기억이 나겠죠? 시험장 가면요. 제 목소리가 들려요. 다들 그렇게 간증들을 하세요. 예? 소리가 들리더라. 그 단계까지 가시면 돼요. 합격하신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시험에서 제 음성이 들렸다는 분하고 시험 전에 제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하고 둘. 그런 분들은 항상 붙으시더라고요. 저 자식이 또 뻥치는구나.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지난번 거 복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취소의 기본인데 문제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차고나 사기 강박이 있어서 그럼 취소권이 있죠. 근데 취소를 안 하고 있다가 한 40년쯤 돼서 죽을 때 취소를 해. 갑이. 죽기 전에 내가 못한 게 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을과의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는데 마음에 한이 맺혔다. 나 취소하고 죽을란다. 40년 지나서 취소해.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러다가 40년 뒤에 취소해.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런 건 안 되겠다.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는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권리라는 것들은 대부분, 물론 아닌 것들도 있는데요. 권리라는 것들은 대부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거 하고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 감사하게도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행이죠. 어쨌거나 취소권도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몇 가지, 취소권 소멸 장치를 몇 가지 두고 있는데, 자, 이 취소권 소멸하는 장치 중에서 첫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폼 좀 잡아보겠다고 오토바이를 사놓으래. 부모 입장에서는 안 사주겠죠. 집을 나가겠대.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사줬어, 오토바이를. 사줘도 불안불안하죠. 근데 이 자식이 일주일 만에 팔아먹었어. 유흥비로 쓴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팔아먹은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까요? 취소해. 너 오토바이 타고 다녀, 자식아. 그럴까요? 잘했다 그러겠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취소 안 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얼마든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민법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지같이. 좀 줄이든지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그지같아. 이름이 이렇게 길어. 줄여서 뭐라고 한다? 취소권 포기. 더 줄여 임의 추인. 이렇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취소권 포기에서 두 가지를 오늘 조심하자. 첫째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따라서 누가 포기해야 돼? 취소권자가. 그렇죠? 첫째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될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사람 이퀄 취소권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 아까 취소권자 중에 누가 있었죠?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으니까 뭐도 있어? 추인권도 있어. 그럼 이런 일이 생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해. 이때 미성년자는 이 계약을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해버려. 그럼 부모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미성년자는 추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이 하나 따라. 어떤 제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하라.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 이렇게 써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 미성년인 경우에 취소 원인이 뭐예요? 미성년. 그렇죠? 그게 소멸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성년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예외 하나. 부모.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 부모도 취소할 수 있죠. 부모도 추인할 수 있죠. 이때 부모는 애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외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일단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 오늘 표정들이, 오, 11월 달 첫 개강할 때 표정들이야. 우와.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하고 표정이 똑같아. 힘을 내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아, 이번 주에 학원마다 수강생 출석이율이 반토막 났어요. 학원을 안 나와. 학원 나와도 안 걸려요. 정 걱정되면 마스크 쓰면 되지. 그걸. 또 여기 그 충청부터 진천 난리 났죠? 그 옆이 제 고향이에요, 음성이. 그 전파 가능성 제로라는데, 그 못 들어오게 난리치죠? 여러분은 어떻게 계세요? 네? 둔산동에 와. 반대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반대하시는구나. 저는 그거 왜 반대하지? 안 걸리는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물론 그렇죠. 혹시 몰라서인데, 에이, 그거 뭐, 관리갔어.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애들이 있으면 좀 그렇겠지. 그거는 좀. 하여튼 안 나오세요, 학원을. 오늘도 여기 보니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 괜찮아요, 나와도. 안 걸려요. 정말 걸렸다. 걸린 분들은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확률이. 그렇잖아요. 지금 5천만 명 중에 4명 됐잖아. 그렇죠? 로또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잖아요. 너무 비약인가? 원래 그런 거예요. 법학이란 게 그렇게 사람을 그런 것 같으라고 혹하게 만드는 게 법학이에요. 이렇게도 말을 바꾸고 저렇게도 말을 바꾸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소권 포기라는 건 딱 이 정도로 오늘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예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라고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갑과 을이요.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계약 당시 을이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갑은 계약 후에 계약 당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는커녕 돈 내라 이 자식아 이행을 청구하네. 그리고 등기를 넘겨주네.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는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기는커녕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돈 내놔라, 대금 내놔라 또는 등기를 넘겨주거나 그럼 이 갑은 사람들이 봤을 때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네, 그런 경우에 갑이 명시적으로 나 취소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은 안 했어도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는 걸 뭐라 한다?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이 법정 추인 사유가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에는 2개. 이행과 이행 청구.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취소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 기간이 2개가 있어요. 10년이 있고 3년이 있어요. 이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그래요. 야, 10년이 단기냐? 네, 단기예요. 단기 소멸이 돼요. 단기 소멸. 자, 이때 10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인지가 중요해요. 10년은 언제부터냐? 법률행위 한 날부터요. 계약 한 날.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이건 어렵지 않은데 요 3년이 문제예요. 3년이 언제부터 3년이냐? 추인할 수 있는 날. 꼭 기억해. 빨간 걸로 써야지. 언제부터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근데 좀 전에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거를 맨날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출제를 해요. 출제를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걸 못 찾아요. 수험생들이 3년에만 필히 꽂혀요. 그러니까 옳은 거네? 이렇게 하는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놈과 요놈 중에서 어떤 게 먼저 기한이 도래할까요? 10년하고 3년 중에서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요. 3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10년을 줘가면 27살이고요. 이거 정의하면 19세부터 성년이죠. 22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도래하죠. 반면에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7살이고요. 22살이에요. 이게 먼저 도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과 3년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하는가에 문제가 생기고 10년이 먼저 도래하든 3년이 먼저 도래하든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아직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X. 네?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셨어? 지문 자체를 찬찬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X. 왜? 이미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지문이 그렇게 한 몇 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풀리는 지문들이 많아요. 민법은. 그거를 거의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취소권 소멸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취소의 뜻이 있습니다. 취소의 의 동그라미 1, 2 오른쪽 143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2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게 취소 사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네모 2번 취소권자 140조 제착 4강 대승 그렇죠?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그 밑에 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3번 취소의 행사 방법.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1번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거라고 되어 있고요. 분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이 을에게 쫓아가서 명시적으로 취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물건 돌려달라고 했다면 그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 취소 의사가 들어있단 말이죠. 굵은 글씨죠. 이것도 수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상대방이 있고 일부 취소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오른쪽 봅니다. 145페이지. 취소의 효과 141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에다가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를. 진짜 찢으시면 안 돼요. 찢어져라 동그라미를 진짜 찢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랬고 원칙과 관련해서 니은이 원칙이고요. 선악 나눠서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또 기억 동그라미 2의 기억 그 정도. 그리고 5번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했어요.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 이걸 임의 추인이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요건이 있고 요건 중에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죠. 144조 1항. 그런데 그 존박스 밑으로 3줄 내려가면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예외.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무효로 할 수 없죠. 유효로 확정. 법정 추인 145조. 그중에 1호, 2호, 이행과 이행 청구. 일단 2개 외웁니다. 그리고 넘겨서 또 넘겨서 150페이지 단기 소멸 146조 조문 암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간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양가로이의 세 번째 줄 끝부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경고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거죠. 자, 154페이지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조건과 기한이라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법률행위를 한다 그랬죠. 계약을 하면서 뭘 붙여 덕지덕지 이런 걸 부관이라 합니다. 근데 이 부관이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 부관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거의 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관을 설명을 드릴 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조문을 외우시면 돼요. 147조부터 154조까지. 대리까지 포함해서 114조부터 154조까지 조문 41개를 외우면 한 서너 문제가 풀려요. 조문만 외워도. 특히 부관은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거의 조문을 암기하다시피 해주시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맞추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관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이 자동차 갖고 있는 자동차를 증여하는 계약을 해요. 자, 증여도 계약이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갑이 단서를 달았어요. 31회 시험에 합격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체결이 됐으나 아직 유효가 아니죠. 을은 갑에게 언제 권리가 생겨요? 자동차 내놔라는 권리가 언제 생겨요? 시험에 합격해야 생겨요. 그러니까 30일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을이 30일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반면에 갑이 을에게 일단 자동차를 줘요. 그리고 을이 현재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건 을은 이미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가 생긴 거예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한 상태야. 근데 갑이 자동차를 주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자동차를 을이 합격을 했을 때 돌려준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두 개 다 갑과 을 사이의 자동차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체결이 되었으나 성립이 되었으나 그 효력이 30일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미성년자 을이 면허를 땄어요. 차를 사는 후에 아버님이 성년이 되면 주겠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을이 성년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년이 된 을에게 자동차를 줘요. 그리고 단서를 달아. 22세가 되면 반환해라. 그럼 을은 22세가 되면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정역역의 효력이 소멸하게 돼요. 이렇게 위에 아래 모두 다 갑을 사이에 정역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상태에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 발생하는 30일의 시험 합격이나 성년 또는 22세가 되는 것들은 다 계약 이후에 생기는 것들이죠. 장래 발생하는 장래 발생. 이 장래 발생 사실에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장래 발생 사실에 때문에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단서를 갑이 요구했죠. 당사자가 요구했죠. 당사자가 부과했다는 거예요. 요게 부관의 뜻입니다. 요게.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 3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 장래 발생 사실, 당사자가 부과. 그래서 첫째 부관은 법률행위 성립과는 관계가 없죠. 과거 사실이나 현재 사실은 부관이 될 수가 없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라 법이 요구하는 거, 이것도 부관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부관은 이렇게 3가지 개념 요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3가지. 그리고 종류가 2개. 위에 거 시험 합격. 합격할지 아닐지가 불확실하죠. 그렇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 그러나 성년이 되거나 22살이 되는 건 확실하죠. 발생이 확실한 거, 기한. 이렇게 조건과 기한으로 나누면 불확실, 확실. 그리고 조건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 도래. 조건이 성취되는,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합격하는 게 조건 성취. 성년이 되는 게 기한 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시기. 기한이 발생했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면 종기. 이렇게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완전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관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거를 모르세요. 부관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 하세요.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거나 조건 기한까지는 말하는데 구별을 못 하거나 구별하는데 이걸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부관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건 머릿속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건하고 기한을 각각 보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봅니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이면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조건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종류가 정지 조건이 있었고
해제 조건이 있었죠. 정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조건이 성취됐을 때.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이렇게 되죠. 개념 구별해야 돼요. 정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나중에 조문을 볼 거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 이렇게 바꿔서 잘 내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잘 내요. 뒤집어서. 안 되죠? 분명히. 세 번째, 조건의 탈을 썼으나 조건이 아닌 놈들이 있어요. 가장 조건이라고. 법정 조건이란 게 있고 불법 조건이란 게 있고 기성 조건이란 게 있고 불능 조건이란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나중에 뭐고요? 요것만 하나 기억합니다. 151조 1항에 보면 조건이 선량한 포석 기타 사유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1억을 증여하기로 해요.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죠. 1억 줄 수도 있지. 그런데 갑이 조건을 붙여서 병을 죽여주면 이게 불법 조건이 돼요. 그렇죠? 계약 자체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지만 조건이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 이런 걸 불법 조건이라는데 이때 이 조건이 불법일 때 조건만 무효할 것인가 계약 전체를 무효할 것인가 원칙이 뭐예요? 계약 전체가 무효죠. 요거 뻑하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X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잘 나옵니다. 그리고 기성불능이 잘 나오는데 이건 지금 하면 좀 어렵고요. 가장조건의 불법 조건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부관이란 것은 법률행위에 갖다 붙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법률행위 중에는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들이 있어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하나만 생각합니다. 혼인. 우리 보통 결혼이라고 하죠. 그죠? 자, 결혼. 법률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계약이에요. 한쪽이 결혼합시다. 청약. 근데 청약이라고 안 하죠. 청혼. 상대방이 그럽시다.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다 시험에 붙으면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족법상 행위.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지만 조건 따위를 못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부 행위의 효력. 그냥 자동차를 주기로 한 게 아니라 붙으면 주기로 했다. 자동차를 주면서 붙으면 돌려달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반대죠. 요거는 효력이 없다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요건 효력이 있다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그렇죠?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부 행위 효력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조문이 요거는 지금 생각하자면 두 개만 볼 겁니다. 148조와 149조가 있는데 148조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 침해 금지. 자, 갑이요.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차를 주기로 했어요. 자, 을은요. 잔뜩 기대를 하면서 공부하겠죠. 예? 아싸 시험에 붙으면 차가 안 생긴다. 갑이 어떤 차를 주기로 했냐? 포르쉐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티코 주기로 하면 을은 뭐 기대도 안 하고 공부하겠죠. 포르쉐 주면. 을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이 포르쉐를 몰고 나갔다가 들이받아갖고 폐차를 해버렸다. 그럼 을은 을의 기대도 폐차가 되겠죠. 공부하기 싫어지겠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을이 이 시험에 붙으면 차가 하나 생긴다고 잔뜩 기대하는 걸 우리 민법은 권리로 인정을 해요. 기대권이라고. 현재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시험에 붙어야 생기죠. 그런데 그거를 기대권이라고 권리로 인정을 해요. 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시험 합격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두 번째, 만약에 갑이 차를 부셔버렸다. 그래서 을이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다. 을은 방황하겠죠. 그러면 안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한 다음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침해금지가죠. 여기까지 됐죠? 또 하나, 을이 시험에 붙으면 받기로 한 자동차가 1억짜리야. 중고차 시세가. 근데 을이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시험에 붙으면 1억짜리 차가 하나 생기는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네가 3천에 살래? 저는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을이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럼 저는 얘는 거의 100% 시험에 붙을 거다. 시험에 붙으면 을은 얼마짜리 차가 생겨? 1억. 그걸 나는 얼마에 사는 거야? 저는 사요. 물론 을이 맨날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안 사겠지. 이렇게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처분? 예? 네. 여러분들 표정이 그걸 누가 사냐고 그런 표정 짓는데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죠. 좀 전에 뭐라서 저는 산다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 열심히 공부하다 죽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죽었어. 그럼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이 바톤을 넘겨받아요. 상속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 상속인이 자동차 내놔. 할 수 있어요. 상속. 근데 보존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담보로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건 을이 저 시험에 붙으면 1억짜리 자동차가 생기는 권리를 팔아먹는 게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을이 갖고 있는 기대권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한 거야. 담보로 할 수 있다. 뻑하면 없다로 나와요. 있다. 조문 2개.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와 조건부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성취가 됐어. 147조 1항. 아까 봤던 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긴다. 생긴다. 근데 언제부터 생기느냐? 언제부터 생기느냐? 법률행위 한 때부터, 즉 소급하느냐? 아니에요. 성취한 때부터.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1월 말일 날 붙었어요. 그럼 11월 말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지 1월 10일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건 성취한 때부터 잊지 마세요. 이것도. 아까 취소는 어땠어요? 처음부터였었죠. 여기를 처음부터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성취한 때부터야. 장래효예요. 처음부터를 소급효라 그래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가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야. 장래효.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해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는다라 그랬죠.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달에 붙으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을이 11월 달에 붙었어요. 11월 달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을에게는 11월 달에 생기죠. 그런데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
그리고 12월 달에 할부가 끝났어. 근데 갑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시험도 합격했으니 내가 이미 납부한 할부금 중에서 1월부터 10월 달까지를 납부를 못하고 있다. 네가 좀 내라. 을이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이 내겠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예를 들까? 11월 이전에 부과된 세금이 있어요. 얘가 내야 되죠. 근데 갑이 을에게 시험도 합격했으니 기분도 좋으니 이 세금 네가 내라. 예컨대 세금이 6월 달에 부과가 됐어. 갑이 내야 되죠. 근데 갑과 을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을한테 네가 좀 내라. 을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막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갑과 을이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마치 을은 11월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거하고 똑같죠. 세금을 지가 내니까. 그래서 147조 3항에서는 당사자가 조건이 성취된 효력을 성취한 때가 아니라 행위 당시로 소급 파기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즉 당사자 사이에 무슨 효를 인정할 수 있다?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은 장래효인데 당사자 사이에서만 뭘 인정할 수 있다?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조건과 관련해서 뜻과 종류 구별하시고 가장조건 중에 불법조건 151조 1항 조문 암기하시고 조건부 행위효력으로 148조와 149조 기억하시고 147조 기억하시고. 이정환이는 착하기 때문에 오늘 조문 다 외우라고 안 해요.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외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 오늘 당장 다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에? 몇 개? 외우실 수 있겠지요? 조건이. 기한. 뜻. 다시 엮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려고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사실인데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 그게 기한이죠. 종류가 시기가 있었고 종기가 있었죠. 시기하고 종기.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정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기가 2월 1일이 되겠죠. 종기가 6월 30일이 될 거예요. 시기, 종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은 이렇게도 나눠요. 이건 뭘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날짜가 정해져 있냐 안 정해져 있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성년이 되면 날짜 정해져 있죠. 신분증에 태어난 날짜만 계산하면 언제 성년인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어요. 갑이 을에게 개가 죽으면 개집을 주겠다. 개가 죽는다는 사실. 확실 불확실? 확실하죠. 확실해요. 개가 죽는다는 게 불확실하면 이 개는 불사견이라고 그랬어요. 에? 반드시 죽어요. 개뿐만 아니라 소도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 하지만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 기한인데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 그걸 뭐라 한다? 불확정기한. 예? 그런데 이 불확정기한을 나중에 저 정조건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불확정기한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불확정기한하고 정조건을 구별해야 돼. 이게 아주 어려워요.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불확정기한이란 건 날짜가 불확실한 거. 개가 죽으면 반드시 죽지만
언젠지 몰라. 이러세요. 세 번째, 기한도 못 붙이는 행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 같은 거, 가족법상 행위, 대표적으로 혼인과 같은 가족관계를 창살하는 행위들, 이런 걸 가족법상 법률행위라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도 못 붙이고 기한도 못 붙입니다.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 역시 기한도래 전과 기한도래 후로 나눈 다음에 기한도래 전에는 154조에서 148조하고 149조를 갖다 쓰라고 하돼 있어요. 조건에 있었던 148조와 149조를 154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148조와 149조는 기한부 행위에 적용해라. 이렇게. 자, 148조가 뭐였었죠? 권리침해 금지.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차를 주기로 했어. 을은 자동차를 기대하면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겠지. 근데 갑이 차를 폐차시켰어. 그럼 을은 기대가 무너지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지. 침해 금지. 또 을은 성년이 되면 1억짜리 차가 생겨. 그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처, 상, 보, 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단 말이야. 152조. 시기가 붙어 있는 행위. 시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시기 있는 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런데 기한부 행위의 효력은 이게 없어요. 소구표 규정이. 147조는 사망해서 소구표 인정하죠. 근데 152조는 없어요. 소구 규정이. 그래서 지문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로 소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당사자 특약을 하더라도 절대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성년이 됐어. 자동차를 받아. 그런데 을이 성년이 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을 을이 내기로 특약 무효. 안 돼요. 아까 조건은 된다 그랬죠? 기한은 안 돼요. 절대로 기한도래 효과는 당사자 특약을 하더라도 소구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조문이고 판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한은 오늘 안 보는데 기한의 이익이란 걸 하나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안 봅니다. 딱 오늘 이렇게. 조건과 기한을 11.12월달에 개념과 종류를 구별해 놨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조건과 기한에 이런 게 있다. 가장 기본이라는 거 몇 가지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계별로 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맞출 수 있습니다. 154페이지 서설의 부관의 뜻이 나와 있고요. 154페이지 조건에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오른쪽 양가로 3까지 보시면 되고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정지조건과 해지조건 각각 두 줄을 읽어주시면 돼요. 정지조건의 뜻, 해지조건의 뜻. 넘깁니다. 156페이지 필요 없고요. 157페이지 맨 위에 불법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기억합니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뿐 아니라 뭐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됐죠? 조건만 무효가 된다라고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쫙 나오는데 양가로 2번 신분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가족법상 행위라고 쓰세요. 신분행위는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예요. 신분행위가 아니라 가족법상 행위라고 부르시네. 아직도 법학에서는요 일본식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자빠졌어.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는데
가족법상 행위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굳이 신분행위라고 써요. 거지 같은 것들은. 그리고 넘겨. 160페이지에 보면 148조와 149조가 있고 148조가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그랬죠? 조문 확인하신 다음에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조건부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슨 의무가 생긴다?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맨 밑에 147조 1항, 2항, 3항 조문 자체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넘깁니다. 기한, 의의가 있고 종류가 있어요.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오른쪽에 기한부 행위 효력이라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법 총칙이 끝이 났습니다. 민법 총칙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여러분들 뭐 수업을 뭐 11월 달부터 들은 분들도 그렇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만 까먹고 나중에 혼자 책을 보려고 그러면 읽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물권법 보겠습니다.